이선균 의혹 일파만파, 캠퍼스까지 마약 광고가? 정말이요? 이럴 겁니까? 이선균 씨에 대해서 경찰이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다 추가됐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어제 추가 입건됐어요. 사건의 발달은 고급 유흥업소 마약 첩보 수사 중 이선균 씨 연루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금 2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에 이어져서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까지 추가해서 입건을 한 건데 얼마 전 이 배우 유아인 씨도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이 입증해 낸 바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는 별건인가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군요.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네. 향정은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이렇게 화학 제품 같이 약으로 만든 게 그게 향정신성 그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다른데 제가 마약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한 번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자극, 그 자극보다 더 큰 자극.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하는 게 더 효과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믹스해가지고 막 칵테일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 우리 사회에 보면 지금 이선균 씨가 어디서 마약을 접하게 됐느냐 아주 고급 유흥제 그 유흥업소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초고급 뭐 한 번에 뭐 1,000만 원인지 뭐 2,000만 원인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데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그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자 한 판 가격으로 접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약 시장이 고급 시장도 있고 대중제도 있고 지금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고요. 이러다가 진짜로 큰일 나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이 저희 때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그 일부가 또 마약에 이렇게 그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정부에서 검수완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범죄 내 시행령으로 마약 범죄를 포함시켜가지고 그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약에 대해서 경찰 지금은 조금도 진짜 늦춰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이선균 씨. 뭐 파스타, 기생충 등등 정말로 이 연기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기되는 혐의가 그렇게 양질은 아니에요, 김영주 의원님. 네. 고급 유흥업소가 등장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약을 접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그 고급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 직원의 집에서 여 직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혐의를 경찰이 잡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이미 그 유흥업소 여 직원은 구속이 된 상태고 거기에다가 뭐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선균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라는 사실, 거기에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니 나의 아저씨는 어디 간 거예요? 글쎄 뭐 누군들 지금 이제 대학가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봐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프라이빗한 가게에 술 먹으러 갔다가 오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하는데 그게 중독이 되어 가는 거죠. 점차. 그러니까 길들어지면서 향정까지 갔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문제는 유명인의 경우에 이선균처럼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것을 폭로하면 지금 이 사건도 인지 사건 아닙니까? 예. 폭로를 하면 자기는 모든 어떤 뭐 광고, 영화 이게 다 끝나는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돈 매덕 주는 게 훨씬 나은 구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 사범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배신자가 생깁니다. 왜 마약 수사의 특성상 당신은 좀 약하게 해줄 테니까 마약하는 다른 사람 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약에는 분명히 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가에 나오는 마약은 굉장히 낮은 저질의 마약들이 싼 가격으로 흘리고 그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면서 상당히 그 높은 퀄리티가 높은 마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빠지면 저만큼 이승균 씨처럼 도저히 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걸 알고 분명히 마약 사범들은 배신자에 의해서 같은 마약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덜미가 잡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이성균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네네. 마약 검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이제 전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체 이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별게 아니고요. 모발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는지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정황은 특히 3억 5천만 원 그 공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지급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그 뭐 고급 종업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구속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정황상으로는 이성균 씨도 지금 그 수사에서 그 다음에 처벌을 피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작품에서 이제 경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선한 경찰 역할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촬영을 앞두고 있던 작품에서의 이 캐스팅된 배역도 경찰, 이성균 씨가 경찰 역할이었다는 건데, 그만큼 이성균 씨의 이 대중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약간 준법 정신이 강하고 선량한 이미지였다는 건데 상당히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 말고도 유명 이 작곡가도 내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내사자, 유명기업 창업주 손녀, 연예인 지망생, 그리고 방송인 출신의 작곡가.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인데, 이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내사 대상에 올랐어요, 정익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약이 끊기가 어렵다. 사실은 담배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 끊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마치 괴물이 막 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걸 갖다가 아주 그 진짜 초인적인 그러한 그 의지력이 있지 않으면, 오죽하면은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아들을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굉장히 그 심각한 게 마약 범죄이고 마약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30대 작곡가 A 씨, 유명 방송 출신인데 내사는 이제 정식 수사 전에 과연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경찰에 따르면 배우 이성균 씨뿐만 아니라 이 30대 방송인 출신의 유명 작곡가와 관련된 단서도 경찰이 확보를 한 걸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첩보 내용 중에 수차례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30대의 이 방송인 출신 작곡가가. 하지만 이분이 마약 투약을 했는지 이 구체적인 혐의까지는 아직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와 함께 내사를 받고 있는 이 가수 지망생과 함께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고 하고요. 2009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고 유명 영화배우를 닮은 외모로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 작곡가 역시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경력이 있네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에. 이 경찰의 이 마약 수사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